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오후 10시 23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만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국내 증시 분석과 수요일부터 다시 폭등한 게임스탑에 대한 내용인데요. 게임스탑은 테마주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이 원리를 알면 오늘 급등한 쿠팡 관련주, 아기상호 관련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조정장 속에서는 많은 상승을 하는데 그 원리를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오늘의 일단 국내 증시 분석을 해보면 국내 증시가 어제 상승에 이어서 다시 조정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1.5%가 넘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 국채 금리가 1.5%가 넘으면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들이 약 1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미국 그런 전문가, 증시 전문가들의 예견도 있었었고요. 그만큼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 그리고 그런 기술주들의 하락은 연관관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나스닥의 테슬라와 같은 테슬라,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팡주들이 기술주들이 대부분 폭락을 했고 테슬라는 680선까지 떨어져서 1월 고점 대비 20%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조정 이유는 이틀 전 제가 만들었었던 PPT 조정 원인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채권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의 폭락인데요. 제가 그동안 방송으로 기술주의 상징인 테슬라의 흐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술주는 그동안 저금리로 많은 투자를 해왔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부영착에 따른 유동성 자금들이 기존의 중공업, 조선, 건설, 은행과 같은 가치주보다는 미래에 투자를 한다는 기술주로 몰렸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작년부터 견인을 했고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어제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면 당연 증시와 금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금리로 투자했던 기술주들에 몰린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이런 조정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일종의 기술주 주도의 증시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폭락이 매수 기회라는 장표를 제가 수요일에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런 미국 나스닥의 폭락은 아시아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에도 여파를 미쳐서 우리가 이제 장중한테 3천선이 깨지기도 했다가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3012로 마감을 했죠. 오늘도 개인들은 3조나 샀습니다. 3조 이상을 샀죠. 그래서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기술주 성장주가 한국 증시를 이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하락했을 때 기술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LG전자나 SK, 현대차 관련된 전장 부품들 이런 대형주들이 고점 대비 현재 한 20%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테라법,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반도체, 태양열, 항공우주 같은 5개 산업군, 테슬라가 투자하고 있는 5개 산업군의 위주로 추매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의 코스피에 대해서 이 5가지 산업군이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한국 시각으로 25일에 오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3년 걸린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다시 1.3%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다시 나스닥이 오후에 이제 들면서 폭등을 했는데 26일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국채 금리가 장중한테 1.6%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는 기존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기에 그리고 완전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다음 주부터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리밸런싱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의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소개했던 장표였죠. 코스피 상승장이었었던 목요일 그때는 이 표에 1, 2, 3, 4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그린 뉴딜주,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모두 큰 상승이 있었죠. 반면에 5번인 쿠팡 관련주는 오르지 못했었는데, 반대로 코스피 조정장이었던 금요일, 오늘의 경우에는 이 1, 2, 3, 4 국내 증시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지만 쿠팡 관련주, 아기상어 관련주, 루시드 모터주 관련주 같은 테마주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대선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이는 게임스탑과도 연계가 되는데, 이렇게 조정장이나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펀더멘탈 없이 수급만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재무제표나 실적, 재료가 좋은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원칙이지만,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땐 테마주들도 움직인다는 걸 아시고 장초 오전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조정장 속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MTS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8% 하락 마감해서 3,012%로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가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7%, 그리고 중형주와 송형주는 약 1%대로 빠졌는데, 음식료업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전기, 전자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운수창고, 건설업, 은행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업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가치주라고 불리죠. 그런 것들이 했지만 어쨌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주,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징하는 기술주의 하락은 결국엔 우리나라 시총 1위부터 13위까지도 대부분 다 기술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피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전장, 카카오 같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추세였고요. 그나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슈가 있어서 지금 현재 50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근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5개 주식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현재 50만 원 주식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10만 원짜리 주식 5개를 주는 방식으로 인해서 액면 분할은 현대중공업도 현재 진행 중인데,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조금 상승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의총을 거쳐서 이제 5월 달에 진행을 한다고 내용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은 지금 팍스콘과 어느 정도 MOU에 대한 기사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와의 MOU도 작년에 맺은 바가 있고, 이제 어쨌든 현대차와의 MOU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기사들이 아침에 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일하게 이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는 제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테라법에 이제 다른 주식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래에 이제 설명드린 것들이 동방, KTH, 대형포장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었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쿠팡 관련주들,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빠졌지만 오늘 쿠팡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있었는데, 특히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동방, KTH, 대형포장이 이제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사실 쿠팡 관련주들이 별로 힘을 쓰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었고요. 어쨌든 그 세 개 주식은 물론 상한가를 갔었던 경험도 있었지만 그만큼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다른 소형주에 비해서는 좀 덜 나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좋은 상태들은 아닙니다. 다들 보면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량주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고른다면 그 세 개 주식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코스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상장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한두 번 정도는 더 오를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반대로 나스닥이 상장이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때는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서 말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특히나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대선 테마주라든지 이런 쿠팡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쿠팡 관련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반대로 아기상어 관련주인 삼성출판사나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오르긴 했죠. 그렇게 이렇게 조정장일 때는 장초에 조금 들어가서 오후에 상황을 봐서 좀 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4%에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으로
게임스탑 공매도 관련돼서 제가 좀 이슈를 다루려는데, 저도 지금 게임스탑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일부는 이틀 전에 상승을 했을 때 탈출을 했고요. 그때는 익절을 했죠. 익절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나머지로 이제 게임스탑에 대한 콘텐츠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소개해 드렸었던 사이트입니다. 그 게임스탑 공매도 잔량을 3주 전에 그 아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줬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썼는데 하이숏 인터레스트라고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제일 아래에 보면은 업데이트 날짜가 써 있죠. 2021년 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자입니다. 어제자로 업데이트가 된 공매도 잔량이고, 게임스탑이 현재 41.2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당연히 더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장중한 때는 거의 180달러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저희가 이제 A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기업들은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의 잔량들이 더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중요한 거는 게임스탑의 잔량이 40%대로 한 3주 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는 130% 정도 됐었죠. 거기에서는 많이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그만큼 쇼커버링이나 쇼스퀴즈에 대한 기대감은 반대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쇼스퀴즈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결국 쿠팡 관련주들이 오르듯이 개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즉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래서 이런 잔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주식에 비하면 조금 높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예전에 이제 공매도 이슈라든지 이런 명분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쇼커버링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주요 기사들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CFO가 최근에 사퇴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폭등했다는 내용인데, 사실 그거는 하나의 이제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보단 저는 그저 이제 수급이 올렸었다는 그런 데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월스트리트에서 1차 폭등을 이끌었었던 키스질이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이 5만 주를 추매했다는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주를 매수해서 총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 당시에 매수 단가는 한 40달러, 지난주 내내 한 40달러 정도 됐었죠. 그래서 24일 고점이 180달러까지 약 440%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 많이 저는 매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키스질이 초반에는 게임스탑의 이런 그러니까 주식 보유를 계속 공개를 했었어요. 공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때 크게 하락을 한번 맞은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자기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증을 했고, 그 이후에 월스트리트에서 더 이상 잔고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물론 뭐 이 개인의 투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 그대로 키스질에게 넌 할 만큼 했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많은 호평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본인이 팔아도 앞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물론 그 당시에 막 44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현재는 충분히 본인도 수익 실현을 해야 물론 뭐 본인은 기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달러대로, 그래서 충분히 지금 수익 실현을 거두고 그 당시에 40달러에 다시 보유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게임스탑이 상승한 것도 저는 CFO의 사임보다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그저 레딧 커뮤니티에서 이런 게임스탑의 좌표를 찍어서 수급이 몰린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데이터 집계 회사의 싱크넘에 따르면 레딧 커뮤니티에서 게임스탑에 대한 언급이 급증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시 우리가 한번 띄워보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전히 게임스탑에는 300달러, 400달러에 몰린 수조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은 물론 뭐 물타기를 통해서 조금 단가를 낮출 수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섣불리 이거를 손절하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일부는 손절을 했겠지만,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뭐 물려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익절을 하거나 탈출을 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일단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콜옵션 계약이
$800에 많이 걸려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임스탑 커뮤니티에서는 $800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800까지 무조건 올라갈 거다. 근데 저는 이 역시 그냥 허황된 주가 띄우기의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급을 특정 주식에 몰리게 해서 나스닥을 하락시키는 데 원인이 된다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밈 주식 급등과 관련된 기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원리를 아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일 때 전체 시장 내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나스닥이나 이런 다우 같은 시장이 급락을 하고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라는 분석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점에 불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3주 전에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었고 저 역시 그 같은 방법으로 현재 두 계좌 중에 하나에 100주 보유하고 있던 그 계좌는 모두 익절을 하면서 털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막 140, 150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한 1200 정도는 수익을 냈을 거지만 저는 사실 그 당시 평단가가 80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 $95 정도의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 정도를 수익 얻은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이너스 300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면서 익절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 방송을 이런 식으로 저는 고점 그리고 또 신규 진입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그래프를 제가 3주 전에 올렸던 단순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저는 금요일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 추매를 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좀 이따가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영상 찍은 거 그리고 계좌에 거래 내역이 다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91주 추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평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제가 계좌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계좌는 단가가 250에서 지금 80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80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추가 투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어쨌든 여전히 1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 계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많은 자금을 추매를 할지 아니면 정말 1700을 날릴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사실 다양한 대응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하고 바닥에서 분명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막 200, 300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 100 언저리에서 $100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한 40%, 50%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그 정도 그 정도 이득률만으로도 손실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에 대한 좀 희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저도 이제 그 당시 말씀을 했었고 오늘도 그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해당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때 제가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MTS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가 사실 좋지는 않아서 680이면은 제가 660에 매수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880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죠. 제가 공매도 관련주를 이렇게 싹 모아놨는데 게임스탑이 올라가면서 AMC라든지 네이키드 그룹, 뭐 뉴 에너지 컴퍼니 뭐 이런 데들이 다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120불까지 11.15% 상승을 했지만 확실히 상승력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많이 적어졌고 이때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건 이 구간에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300, $400 때 저도 그때 $300에 들어가서 $350에 들어갔으니까 그분들 중에 물론 일부는 손절을 했겠지만 당연히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틀 전에가 이제 이날이 폭등한 날이잖아요. 폭등한 날이 보면은 이렇게 거의 막바지를 앞두고서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들은 물론 단기 시간에 일어나긴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못 먹어도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갭상승 이후에 사실은 뭐 170불에 뭐 수익을 냈다면은 당연히 한 100%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이 한계는 분명히 한계치는 있다고 보고요. 예전처럼 처음 안에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때만큼 수급이 몰릴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200, 300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한 180불까지는 지금 현재 다시 50불로 떨어진다고 해도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더 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를 어쨌든 현재 200, 300인 분들은 100대 정도로 낮춘 상황에서 대응을 하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게임스탑을 이렇게 수익 실현한 거 보면 이렇게 약 한 190만 원 정도. 이건 28일이었었고 이제 24일 날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거 그대로 털어서 제가 매수 평균가가 70 이건 이제 뭐 한국 그걸로 나오니까 어쨌든 한 75불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거의 한 95불 정도에 매도를 하면서 맞네 95불에 이제 결국엔 다 매도를 하고 95주를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19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제가 더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더 큰 수익을 냈었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펀더멘털이 굉장히 적은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어쨌든 테마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때 경험을 했다 정도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저도 지금 현재 아직도 한 50주 정도가 물려 있잖아요. 지금 고점에 한 300대 정도에 물려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사실 지금 사기에는 100달러에 사기엔 좀 비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모멘텀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결국에는 오늘도 일정 부분 상승을 하겠지만 다시 다음 주에 저는 5, 60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 60달러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투여를 해서 한 100주 정도 추매를 하면은 제가 평단가가 10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손실률을 낮춰서 일정 부분 마찬가지로 레딧이나 이런 데서 상승에 대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은 다시 뭐 그때 탈출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런 일 키스질이 그런 인터뷰를 했고 자기가 만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레딧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뭐 이런 탈출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득을 낼 기회라기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이득을 낼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한계가 그렇다고 해서 막 200, 300을 넘어갈 것 같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평단가 100대 정도로 낮춰놓으면은 그 근처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도 사실은 고점이 184인 거지 184불인 거지 거의 한 170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선 더 이상 모멘텀이 안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한 170대까지가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저는 이제 제 대응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120불까지 올라고 예상대로라면 오늘 800불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그 콜옵션 기사대로라면은. 하지만 그거는 여기서 700%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거의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 절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 봐야 한 170, 180선에서 다시 이제 모멘텀이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전 대응할 거다라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도 이 조정장이 끝나면 5월로 갈수록 뭐 연기금 매도 물량도 줄고 기관도 매수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도 공유했었던 기사죠. 5, 6월 이후에 순매수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외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로 팔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제 하락폭이 큰 건데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바꾸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예전과 같은 3020이 뭐 3200이 넘는 장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펀더멘털 좋은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매집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 시총만큼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2월 26일에 국내 증시 관점과 게임스탑에 대한 관점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네이버 카페 이제 젊은 부자들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인스타, 뭐 유튜브 키우기 등 모든 재테크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정보에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거의 다 모든 글들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좋은
투자하는데 좋은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월 26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